40세 생일이 지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이준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을 타고 을지로에 있는 무역회사로 향했어요. 20년째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서 수출입 서류를 검토하고 거래처와 전화 통화를 하는 일상이었죠. 또 월요일이네. 준호는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새 이마에 깊어진 주름과 배 나온 몸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과장님이라 불리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모두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불만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었죠. 집에 돌아오면 아내 미영이는 이미 잠들어 있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미영의 말에는 더 이상 원망도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일상적인 확인일 뿐이었죠. 고등학생인 딸 소연이는 방문을 꽁꽁 닫고 공부에만 매달려 있었고 준호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굳어진 콘크리트 같아. 준호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월말 실적 걱정, 대출 이자 계산. 이것이 40대 가장의 현실이었죠. 회사 동기들과 만나도 화제는 늘 비슷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노후 준비. 꿈이나 희망보다는 현실적인 걱정들 뿐이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꿈이야? 동기 상철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김 부장이 준호를 불러냈습니다. 이 과장, 동유럽 거래처 출장 좀 다녀와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있는 업체인데 계약 건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20년 회사 생활에서 해외 출장은 처음이었거든요. 저요? 영어도 서툰데. 뭐 어때요? 통역 직원도 있고. 계약서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 와서 미영에게 출장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래요? 좋겠네요. 나이 들어서 해외여행도 해보고. 하지만 준호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여기서도 초라해 보이는데 거기 가면 더 볼품없어 보이겠죠. 출발 전날 밤 준호는 인터넷으로 루마니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동유럽 국가, 인구 1900만 명, 수도 부쿠레슈티. 하지만 정작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괜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사업가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관광객들은 들뜬 표정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죠. 반면 자신은 낡은 검은색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서 있는 게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 해보는 게 이렇게 많을 줄이야.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지만 한편으로는 20년간의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에게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부쿠레슈티 공항에 내린 준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간판들은 모두 읽을 수 없는 글자였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거래처에서 보낸 직원이 미스터 이 라며 준호를 찾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첫날 저녁 준호는 혼자 식사를 하러 거리로 나섰어요. 하지만 메뉴판을 봐도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 좀 하며 메뉴를 가리키며 몸짓을 하고 있는데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와서 천천히 영어로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직원이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갑자기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까 그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이 그러는데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오빠 같다고 해요. 준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말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게 멋져요? 준호는 어리둥절했어요. 한국에서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냥 평범한 아저씨일 뿐이었는데 뭔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도 몇몇 사람들이 준호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외국인이라서 신기해서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돼. 내가 뭐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져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다음 날 오전 거래처 사무실에 도착한 준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계약서 검토차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여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는데요. 진짜 한국 사람이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마리아라는 직원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수연 알아요? 현빈은요? 한국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준호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런 연예인들과는 전혀 다른데요. 아니에요. 정말 비슷해요. 특히 눈빛이요. 다른 직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성숙하고 듬직해 보여요? 준호는 성숙하다는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늙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준호를 현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준호를 보더니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통역을 맡은 안드레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는데요. 한국 남자는 정말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어 보인다고 해요. 가정적이요? 준호는 의외였어요. 집에서는 미영이한테 당신은 가족한테 관심도 없다고 구박만 들었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 남자들이 정말 다정하고 가족을 위해 뭐든지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준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게 특별한 건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준호의 대답에 여직원들은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역시 한국 남자. 식사를 하는 내내 준호는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 음식 해줄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줘요? 한국 남편들은 정말 로맨틱해요? 준호는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기분 좋은 느낌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현지 문화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남성상은 강하면서도 다정한 사람이었죠. 한국 남자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힘들어도 가족 앞에서는 웃으려고 하고 아내를 소중히 대하고. 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자신도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인가? 미영이나 소연이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점심 식사 자리에서 현지 남성 직원 미아이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부럽네요. 한국 남자들은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대접 못 받아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고. 평범하다고요? 안드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족 책임지는 게 평범한 일인가요? 여기서는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 남자니까 당연히 그럴 거야 라는 시기. 난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준호는 괜한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혹시 가정적인 남편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거기서 뭐 했길래 그런 말을 해요? 미영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죠. 준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상적인 한국 남자인데 정작 한국에서는. 출장 넷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온 회사 동료 김대리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가야겠는데. 김대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신음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거래처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고 김대리가 치료를 받는 동안 계속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김대리의 증상을 몸짓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약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어요. 괜찮으니까 호텔에서 쉬세요. 김대리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준호는 끝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었지만 거래처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마리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동료를 위해 저렇게까지 하다니. 역시 한국 남자예요.
안드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네요.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아픈 사람 돌보는 게 뭐가 특별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계속 놀라움과 존경이었어요. 병원 간호사까지 준호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대리가 좀 나아져서 호텔로 돌아온 후 준호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길을 걷는데 낮에 병원에서 봤던 간호사가 다가와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통역 앱을 써보니 당신 같은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예요 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뭘 한 것도 없는데.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신기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는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출장 마지막 날 준호는 거래처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약도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김 대리도 많이 나아졌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라는 인사를 받으며 준호는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무실 옆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리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 남자라고 하니까 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가진 거였어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료를 돌보는 모습, 누구에게든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 그런 게 진짜 멋진 거예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데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믿을 수 있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그런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라고 생각해요. 여기 남자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말은 많이 안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있자니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남자가 정말 있을까? 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분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준호는 미영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과연 미영이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 마리아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인정을 받아본 거였어요. 주인공 대우라는 게 이런 기분인가? 가슴 한편이 벅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준호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여전히 같은 얼굴, 같은 몸이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괜찮은 남자일까? 준호는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것,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져온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쩌면 정말 대단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미영이와 소연이가 마중 나와 있는 걸 보니 반가웠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요? 미영이의 질문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말이야. 준호는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들려줬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소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평소에는 아버지에게 별 관심이 없던 딸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거기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을 좋게 본다고? 미영이도 신기해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 알았어.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소연이는 아빠, 다음에 나도 루마니아 가보고 싶어라고 말했고, 미영이는 당신도 가끔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라며 인정했어요. 그날 밤 혼자 있는 시간에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잘생김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책임감과 따뜻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나는 법이다. 한국 남자들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거울을 보니 여전히 평범한 40대 아저씨였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루마니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보였다니. 누구든 어디선가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준호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따뜻하게 살아가자고. 그게 바로 진짜 한국 남자의 모습이라고 세계가 인정해준 거 아닌가요? 평범한 40대 아저씨도 세계 무대에서는 충분히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출장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